안녕하세요. 북두 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껏 수비만 하는 자유우파에게 공격을 해야 될 때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젊을 때 어느 날 다방에 있었는데 여럿이 씨름 경기를 하는 텔레비전 중계방송을 보고 있을 때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때는 그 다방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 중계방송을 보면서 이런저런 농담도 하고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한국의 스포츠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모든 게 수비적이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 공격을 하는 사람이, 선제 공격을 하는 사람이 불리하게끔 그 스포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씨름도 먼저 공격하는 사람이 불리하다, 수비형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격을 하기 위해서 중심 이동을 시작할 때 그것을 딱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그 중심 이동을 역으로 활용해서 공격을 하는 대치기를 하면은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권도도 그렇다는 겁니다. 태권도도 먼저 공격하는 사람이 발을 앞발을 들면은, 앞발이나 뒷발을 들면은 그 발이 외발이 돼버리기 때문에, 중심 이동이 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기회를 포착해서 받아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윷놀이 같은 게임에도 앞서서 공격적으로 막 나가는 사람보다 그 뒤에 야금야금 기회를 보면서 따라가는 그 사람이 따라가는 편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스포츠라든가 이런 게 조금 수비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주장하기를 그런 상무정신, 공격정신이 없는 것이 외침을 많이 하게 되었다든가, 혹은 외침에 의해서 그런 성향이, 문화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그 궤변 아닌 정설을 말을 하고 있었어요. 나도 전문가가 아니까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지금도 그 사람 이야기를 굉장히 수긍하는 편입니다. 이 사회 문화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들도 공격적이거나 아주 적극적인 사람에 대해서 평가가 굉장히 박합니다. 뭐 설친다 한다든가, 정치에서도 그 국정을 이끌어가야 될, 적극적인 무언가를 해야 될 여당보다는 그런 거를 티끌을 잡고 아주 막 부정적으로 선전하고 그 사람들의 공격에 대해서, 여당의 적극성에 대해서 아주 약한 모습으로 뭐 반항한다 할까? 그 반대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표시하는 그런 정치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사에서도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을 박수치고 뭐 장학금을 받고 뭐 이런 그 헌신에 대해서 앞에서는 굉장히 칭찬을 하고 환호를 하는 듯 하지만은 돌아서면은 입을 삐죽거려요. 박근혜의 불법 탄핵에도 국민들의 이런 정서가 들어 있었다고 북두 시민혁명군은 판단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딸로서 또다시 대통령이 되니까 국민들의 그 어떤 질투심, 여성으로서는 박근혜가 그렇게 외모도 그렇게 남에게 빠지지는 않아요. 왜? 반듯하게 가꾸니까 그 여성이 굉장히 미모가 있는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 허경영이 속된 말로 결혼을 하려고 했고, 그 유명한 삼선 국회의원, 탤런트 국회의원 홍성우가 결혼에 실패하고 아들을 둘인가 셋을 데리고 있으면서 박정희에게 자기의 재혼 대상으로서, 박근혜가 나이도 차고 이랬으니까 자기와 결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말을 했다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맞고 또 정계를 은퇴하게 되었다는 그런 그 시절에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박근혜가 쉽게 말하면은 뭐 권력이 있으니까 돈 걱정도 없고 외모도 괜찮고 대통령 딸이고 이러니까 굉장히 추모를 했지만은 마음속 깊숙한 데는 질투심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대통령까지 되었으니까 얼마나 국민들이라든가 여성의 질시를 받았겠습니까? 그 얼마나 그 속이 부글부글 끓었겠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배고픈 거는 참을 수가 있어도 배 아픈 거는 못 참는다는 이런 속설처럼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거라고 봐요. 거기에다가 그 야당들의 선전과 가짜 뉴스를 퍼부으니까 그 진위를 밝히려는 생각은 하지를 않고 울라고 하는데 뺨 때렸다는 그 격으로 그 쉽게 말하면 자기가 이 뭐 시비를 걸고 싶은데 뺨을 맞은 기분으로 너무너무 신난 거예요. 그래서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그 박근혜를 그 탄핵을 시키지 않느냐, 그 불법성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 게 국민 정서가 아닌가.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가 감옥을 살고 나오니까 모든 국민이 지금 현재 눈물을 흘리고 조금 동정적인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잔인한 공산 좌파들 말고 말입니다. 이런 것이 국민의 정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젊은 시절에 다방에서 들었던 그 사람의 이야기의 논리가 그 나름으로 북두시민혁명군이 정명은 하지 못하지만은 국민적인 정서가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이런데 북두시민혁명군은 조금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노리는 거는 그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박박 이렇게 거대 야당으로서 박박 공격을 안 하고 아주 국민의 그 동정심을 그 야당이라는 거, 절대 야당 그게 아닙니다. 야당이 아니고 거대 권력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대 야당이라는 거를 속이면서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제 의견을 자꾸 시키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약하다, 이런 거를 은근히 비추면서 자기의 사법 처리에 대해서도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그 민족의 정서적인 이런 그런 분위기, 피해의식, 이런 거를 계속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그 틈바구니 속에서 거대 야당으로 가짜 뉴스라든가 음모, 거짓말, 온갖 것을 온갖 것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탄핵이라는 걸로 가지고 공격을 하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국민들의 정서, 이런 피해의식을 가진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왜? 그 거부권을 행사한 제 의견을 자꾸 안 되는 걸 알면서 계속 계속 그런 법안을 내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제 의견에서 폐기되는 이런 수순을 밟음으로써 우리는 거대 야당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해자다. 그리고 나도 사법 처리라는 게 이런 권력과 검사들에 의한 피해자다라는 이런 거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핵을 하고, 그러면서 지지자를 넓히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지역 상품권, 국민 25만 원 지원금, 이런 걸로서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다. 이런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중적이고 삼각파도 같은 이런 세 가지의 공격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곤란한 시간을 그동안에 거쳐왔습니다. 그러나 국가 운영을 이런 국민 정서에만 맡기거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런 태도도 어떤 의미에서는 포퓰리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나 방어만으로는 자기 몸을 지킬 수는 있지만은 이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공산 좌파들의 공격 앞에서 그 중심 이동이 흔들리는 공격 속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재빠르게 혹은 그 허점을 노려서 공격을 하면서 그 공산 좌파를 이겨낼 국리를 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이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정치 전략 전술상으로 보면은 그동안 윤석열이 잘 참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으로서 그 공격을 먼저 개시를 했다면은 민족 문화와 민족 정서상 피해자라는 이재명과 공산 좌파들에게 피해자라는 이런 인식을 심어주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피해의식으로 그들을 지지하는 그런 어떤 태도가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혹은 국정을 주도하는 세력으로서
그들의 저항을 견디면서 잘 참아냈다.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으면 안 됩니다. 왜? 모든 국민들 혹은 윤석열의 지지 세력들도 지치고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가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불안하면은 자기의 호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등을 돌리고 그 공산 좌파들의 대세에 편성하려는 반도적인 기질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반도적인 기질은 내 속뜻하고 다르게 대세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대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끌려가고 난 뒤에, 야당이 이긴 뒤에 그 본심이 드러나서 자체적으로 따르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거나 대통령으로 당선된데, 당선된 다음날 그 대세를 따라갔는데 다음날 그 내심이 내가 본래는 저 사람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그 뜻을 그대로 표출하는 반도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말하면 피해자 의식 그리고 반도적 기질에 대해서 조금 강조점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수비를 한다든가 그 약해지서는 반격의 기회가 없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 바로 돌아서듯이 지금 공산 좌파들이 지나치다, 이런 인상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음모라든가 가짜뉴스가 가짜라는 것을 자유우파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증거를 공산 좌파들이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 공산 좌파들이 가짜뉴스나 음모에 대해서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김대남과 또 경남 지역 정치 브로커이자 사기꾼인 명태균의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폭로를 하고 대통령을 욕하는데 왜 대통령이 가만히 있느냐, 그 약점이 잡혔다든가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로서 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격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가 지금껏 수비만 하고 있다, 이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이후 시간과 기회를 너무 많이 흘려보내고 또 놓치고 말았던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대통령처럼 초기에 대통령 선거 때 국민들의 요구였던 이재명을 사법 처리하고 과거 정부, 문재인 정부의 적폐에 대한 수사를 강력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지금부터라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김대남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사건을 기회로 사회기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윤석열 정부에게 전환점을 만들어줄 사건이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기꾼이고 또 허풍쟁이로서의 발언이기 때문에 그 실체는 아무것도 없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점으로 공격한 공산 좌파를 때려잡는 완전한 기회가 될 것이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이런 허황된 사건을 흘려보내면은 자유우파들도 지치고 지금 현재도 서서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우파 유튜브나 기타 여론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인플루언서들도 이제 공산 좌파로 전향을 서서히 시작하거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왜냐? 자유우파 인플루언서나 유력 유튜브들이 공산 좌파로 전향을 하면은 환호하고 박수를 치면서 지원금을 팍팍 쏘아주니까 일단 먹고 살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러면서 전향의 대가로서 권력을 잡거나 권력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림살이 먹고 사는 문제로 전향을 하겠는데 그것만으로는 아직 완전히 넘어갈 수 없다. 딜을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보인다. 이것은 대표적인 현상일 뿐이고 자유우파 바닥에 저변에도 서서히 지치거나 거짓 업무 혹은 가짜 뉴스에 흔들리고 있는 거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이 박근혜 불법 탄핵 때 나타난 현상으로 지금도 그런 징조가 보인다는 경고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동남아 순방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공격의 공산 좌파들의 허무맹랑한 가짜 뉴스로 하는 공격의 허점을 노려서 반격, 공격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권력이 희롱감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김대남은 서울보정보원 감사를 사퇴하지 못하겠다. 배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경남의 정치 브로커가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나를 건드리면은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빵빵 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 공권력은 어디로 갔습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이 대호각성에서 사회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공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그리고 공산 좌파들을 완전히 척결하겠다는 성부정신을 발휘해서 이 공격을 시작해야 될 때다. 그리고 사회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때다. 그리고 공권력, 국가 권력의 엄정함을 보여야 할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이재명, 선임행정관 김대남, 정치 브로커 명태균 이런 놈이 큰 소리를 치는 이런 사회를 검찰 출신들이 왜 그냥 보고 있나 이것입니다. 만약에 이놈들을 그냥 놔두면은 정치 지도자연 하면서 모두가 그들의 길을 따를 것입니다. 하루빨리 한동훈과 윤석열은 이 가짜뉴스와 업무의 진상을 밝히면서 이런 사회기강 혹은 공권력의 그 엄정함을 반드시 실천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의 강의에 동의를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